안녕하세요. 썰 고양이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2시에 부엌 형광등 불빛 아래서 시어머니가 영수증을 한 장 한 장 펼쳐가며 숫자를 적고 계신 뒷모습을 봤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릴게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 살고 있는 올해로 52살이 된 대형마트 계산원입니다. 지금 일하는 마트에서 일한 지 15해가 됐어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계산대 앞에 서는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남편 이름은 정상철이에요. 저보다 5살 위고 건설회사 현장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 21해가 됩니다. 딸이 하나 있어요. 올해 대학교 2학년인 지수예요. 지수가 돌이 지나면서부터 시어머니 최순자 씨와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 합가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건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상철 씨가 우리 어머니가 한번 보자고 하신다라고 했고 저는 며칠을 뭘 들고 가야 할지 고민했어요. 결국 직접 담근 식혜 한 통이랑 한과 상자를 들고 화성 시내 시어머니 아파트로 갔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훑어보셨어요. 느릿하고 조용한 시선이었는데 이상하게 살갗에 닿는 느낌이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시어머니가 먼저 물어보셨어요. 어디서 일해요? 저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침묵하셨어요.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계산원이요. 거기서 손님들이 뭘 얼마나 사는지 다 들여다보는 게 일이네요. 남의 장바구니 속을 매일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었어요. 상철 씨가 옆에서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표정 하나 안 바꾸시고 식혜 뚜껑을 여셨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상철 씨가 어머니가 원래 말을 좀 세게 하셔. 근데 나쁜 분 아니야 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요 라고만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귓속에서 오래 맴돌았어요. 남의 장바구니 속을 들여다보는 게 일이라는 말이. 그날 처음으로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그냥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바라볼 건지 그 첫 만남에서 이미 다 나와 있었어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는 그 다음이었어요. 결혼식은 그해 봄에 올렸어요. 신혼집은 화성 반월동 빌라 전셋집으로 잡았어요. 저랑 상철 씨가 각자 모아온 돈을 합쳐서 겨우 맞춘 보증금이었어요. 처음 2년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는 화성 시내에 혼자 사셨고 저희는 반월동에 살았으니까 거리가 있었거든요. 한 달에 2번 주말에 찾아뵙고 돌아오는 정도였어요. 그 거리가 있는 동안은 큰 갈등이 없었어요. 저는 마트 일도 꾸준히 했고 상철 씨도 현장 나가고 저녁이면 돌아왔어요. 그냥 평범한 신혼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지수가 태어나고 나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수가 태어난 지 6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상철 씨가 저녁을 먹고 나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는 게 걱정이 돼. 무릎도 안 좋으시고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게 어떨까? 저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잠깐 생각했어요. 지수도 아직 어리고 저도 복직을 준비 중이었어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른이 혼자 계신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어떤 역할을 어떻게 나눌 건지 내가 힘들면 어떻게 할 건지 그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해볼게요 한마디였어요. 합가는 그해 겨울에 이루어졌어요. 시어머니 집이 더 넓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이삿짐을 나르는 날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잘해드려야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그게 제 실수였어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집이 아니었거든요. 합가 초기는 그래도 버틸만 했어요. 시어머니가 대놓고 구박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조금씩 있었는데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쌓이는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침에 밥을 차리면 시어머니가 한 숟가락 드시다가 마트에서 사온 거죠?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하고 말씀드리면 뭘 이리 많이 샀어요. 이 집에 사람이 셋인데라고 하셨어요. 저는 네 다음엔 줄일게요 라고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다음번에 적게 사왔더니 이것밖에 없어요?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지수 아이 용품을 사오면 아이 거는 인터넷으로 사는 게 싸던데 왜 마트에서 사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마트 직원 할인을 받아서 사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그래도 인터넷이 더 싸더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참았어요. 말해봤자 바뀌는 게 없었거든요. 상철 씨는 퇴근하면 어머니랑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방에 들어가는 패턴이었어요. 부엌에 들어와서 뭔가를 돕는 일은 없었어요. 그냥 그런 집이겠거니 했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합가 첫 해 명절이 왔어요. 설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갈비를 재웠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셨어요. 상철 씨는 늦잠을 잤어요. 그날 저 혼자 부엌에 서서 종일 음식을 했어요. 저녁에 설거지를 다 마치고 등이 너무 아파서 방에 들어가 누웠어요. 지수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 조용한 숨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참았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이게 당연한 역할이라고 스스로 납득했어요. 그게 제 실수였어요. 당연하다고 납득하는 순간 그게 규칙이 되거든요. 돌이켜보면 이미 폭선이 있었어요. 그 납득이 이후 20회를 지탱하는 구조가 됐으니까요. 그냥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해 봄이 됐을 때였어요. 상철 씨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밥상 앞에서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어요. 이번 달 지수 분유값이 왜 이렇게 나왔어? 지난달보다 많이 올랐잖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상철 씨를 봤어요. 분유 가격이 올랐고 지수가 한 달에 한 통 반을 먹어요. 상철 씨가 그래도 이건 좀 많은 거 아니야? 하고 말했어요. 저는 얼마인데요? 라고 물었어요. 상철 씨가 숫자를 댔어요. 분유 한 통 가격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이상했어요. 우리 집 가게는 제가 관리했거든요. 상철 씨한테 따로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상철 씨가 잠깐 눈을 피하더니 어머니가 좀 챙기시는 것 같더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밥그릇을 들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밥을 먹었어요. 그냥 참았어요. 근데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시어머니가 분유 가격을 어떻게 아셨을까? 내가 분유를 사온 날 영수증을 어디에 뒀더라? 쓰레기 봉투에 버렸던 것 같은데. 거기서 생각이 멈췄어요. 설마 했어요. 그냥 설마로 두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영수증 보셨어요? 라고 딱 한마디라도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 짧은 말 하나를 왜 그렇게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이어졌어요. 상철 씨가 이번에 지수 옷을 왜 이렇게 많이 샀어? 라고 하거나 마트에서 이거 왜 샀어? 집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거나 하는 날들이요. 그때마다 저는 어디서 그걸 알았냐고 물으면 항상 어머니한테 들었어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저는 그때마다 이불 속에서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어디서 이걸 알고 계시는 건지. 그러면서도 설마 하며 넘겼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절대 봐서는 안 될 걸 보게 됐어요. 지수가 걷기 시작하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집안이 조금 환해졌어요. 지수가 엄마라고 처음 불렀던 날은 진심으로 눈물이 났어요. 아이가 걸어다니는 걸 보면서 이 집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지수 앞에서는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지수가 할머니 무릎에 올라가면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이 집도 괜찮아질 수 있겠다 싶었어요. 상철 씨도 지수가 아빠라고 부르고 나서부터 퇴근 후 조금 더 빨리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시절이 이 결혼 생활에서 가장 조용한 시기였어요. 적어도 겉으로는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반복됐어요. 상철 씨가 가끔씩 제가 산 물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지수 겨울옷 많이 샀어? 이 화장품이 얼마야? 마트에서 이거 왜 샀어? 처음엔 살림에 관심을 가지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상철 씨가 원래 살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콕 집어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요. 지수 점퍼 가격, 분유 가격, 제가 산 샴푸 가격. 얼추 맞는 게 아니라 정확한 숫자였어요. 저는 가계부를 따로 쓰지 않았고 영수증을 상철 씨한테 보여준 적도 없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 숫자들을 아시는 건지. 그 생각이 자꾸 걸렸어요. 걸렸지만 그냥 참았어요. 그냥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지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였어요. 그 즈음부터 상철 씨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왜 이거 샀어?
로 끝났던 게 이제는 당신 왜 이렇게 낭비해? 로 바뀌었어요. 낭비. 그 단어가 입에 붙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마트에서 지수 생일 케이크 재료를 사왔어요. 밀가루, 버터, 딸기 생크림. 한꺼번에 사니까 영수증이 좀 나왔어요. 그날 밤에 상철 씨가 말했어요. 당신 오늘 마트에서 뭘 그렇게 많이 샀어? 케이크 재료를 집에서 만들면 얼마나 든다고 그냥 사오면 안 돼? 저는 집에서 만드는 게 애한테 더 좋잖아요 라고 했어요. 상철 씨가 어머니 말로는 이번 달에 식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하시던데라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숨이 잠깐 막혔어요. 이번 달 식비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시어머니가 어떻게 아시는 건가? 저는 상철 씨를 봤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 식비를 알아요? 상철 씨가 영수증 보셨나 보지라고 했어요. 영수증을 보셨다. 내가 버린 영수증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낭비꾼 소리를 들었다는 서러움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이상한 감각이었어요. 내가 버린 것들을 누군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그 섬뜩한 감각이요. 그냥 참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제 쓰레기 봉투 왜 뜯어보셨어요? 라고 딱 그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도 어려웠어요. 그냥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지수는 중학생이 됐고, 저는 여전히 마트 계산대 앞에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명절이 오면 제가 혼자 부엌에 섰고, 상철 씨는 거실에서 어머니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직접 말씀을 거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밥 다 됐어요? 오늘 반찬이 이게 다야? 그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상철 씨를 통한 말들은 꾸준히 이어졌어요. 어머니가 이번 달 마트 영수증이 너무 많다고 하시던데. 어머니 말씀이 당신이 필요도 없는 거 자꾸 산다고. 어머니가 이거 왜 이렇게 비싼 거 샀냐고 하시던데. 저는 그때마다 어떻게 아시냐고 물어보려다가 그냥 눌렀어요. 상철 씨가 어머니가 챙기시는 거잖아라고 할 게 뻔하니까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그냥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상철 씨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부엌에서 들었어요. 은숙이가 마트 직원이면서 거기서 필요도 없는 거 자꾸 사는 것 같아. 직원이라고 할인받는다고 쓸데없는 거 사들이는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이번 달에 살림값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 저는 부엌에서 국을 젓던 손을 멈췄어요. 숨을 한번 천천히 내쉬었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그냥 국을 저었어요. 내가 직원 할인받아서 쓸데없는 걸 사들이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싶었어요. 마트에서 가족 먹을 거 사오는 게 낭비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텅 빈 느낌이었어요. 눈물도 안 났어요. 그냥 국을 저었어요. 식모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든 건 그 날이었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이불을 걷고 나왔어요. 상철 씨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폭도를 걸어 화장실로 가다가 부엌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거실 불은 다 꺼져 있었는데 부엌 형광등만 켜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일어나셔서 물이라도 드시는 건가 싶었어요. 조용히 부엌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어요. 시어머니가 부엌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앞에 뭔가가 펼쳐져 있었어요. 종이들이었어요. 흰 종이들이 여러 장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뭔가를 작은 공책에 적고 계셨어요. 아주 집중하신 표정이었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면서 쓰시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가 굳는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 앞에 펼쳐진 종이들이 보였어요. 영수증이었어요. 마트 영수증, 약국 영수증, 편의점 영수증. 여러 장이 날짜별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제가 쓰레기 봉투에 버린 영수증들이요. 시어머니가 그 영수증들을 보시면서 공책에 옮겨 적고 계셨어요. 날짜, 품목, 금액. 저는 얼마나 거기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공책 한 장을 조용히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정신이 들었어요.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거울에 제 얼굴이 보였어요.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손을 씻으면서 손목에 차가운 물이 닿는 게 느껴졌어요. 한참 그렇게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봉투 안에 있던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방에 돌아와서 이불 속에 들어갔어요. 상철 씨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어두운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에서 지난 몇 년간의 장면들이 천천히 지나갔어요. 상철 씨가 지수 분유값이 왜 이렇게 나왔어? 하던 날. 이번 달 식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하시던데라고 하던 날. 당신 마트에서 필요도 없는 거 자꾸 산다고 하시던데라고 하던 날. 전부 시어머니가 영수증을 보시고 상철 씨한테 흘린 말들이었어요. 제가 버린 영수증을 매번 뜯어보시고 날짜별로 정리해서 공책에 적으시고 그걸 아들한테 전하신 거였어요. 그게 몇 년째인지, 지수가 돌이었을 때부터였는지 합가하던 날부터였는지 저는 몰랐어요. 몇 년을 몰랐어요. 내가 버린 쓰레기 봉투가 매번 뜯어지고 있었다는 걸. 자정이 넘어서 부엌 불을 켜고 앉아서 영수증을 정리하고 계셨다는 걸. 천장이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피눈물이 난다는 게 이런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은 안 났어요. 그냥 가슴 안쪽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낭비꾼. 상철 씨가 저한테 그 말을 한 건 시어머니가 심어준 말이었어요. 20회 가까이 저는 낭비꾼 소리를 들으면서 억울해했지만 억울하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제가 산 것들을 일일이 설명해야 했고 그게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내가 산 생필품 영수증을 들고 변명하는 겨.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저는 낭비꾼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낭비꾼으로 만드신 거였어요. 공책에 숫자를 적어가면서요. 날짜별로 정리해가면서요. 배신이라는 단어가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어요. 며느리 쓰레기 봉투를 뒤지면서 낭비꾼을 만들어가는 겨. 새벽이 밝아올 즈음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이제 움직이겠다고. 소리 없이 조용히. 며칠을 혼자 버텼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살았어요. 아침을 차리고 출근하고 계산대 앞에 서고 퇴근하고 저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식사 다 됐어요 하고 말씀드렸어요. 상철 씨한테 다녀왔어요 라고 했어요. 아무도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불 속에서 새벽마다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 공책이 있다는 거, 시어머니가 그걸 꼼꼼하게 작성해 오셨다는 거,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지수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부터라면 벌써 7, 8년은 된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낭비꾼 소리를 들어왔어요. 제가 번 돈으로 산 것들인데, 직원 할인 받아서 아낀 것들인데, 어느 새벽에 지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노크하고 들어갔더니 지수가 책상에 앉아 문제집을 풀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엄마 왜 그래? 잠 못 자? 하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화장실 가다 가라고 했어요. 지수가 요즘 엄마 힘들어 보여라고 했어요. 저는 지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줬어요. 자야 한다고 하고 나왔어요. 폭도에 서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도 느끼는구나. 내가 낭비꾼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무 말 못하는 걸 이 아이도 보고 있겠구나. 그날 새벽에 결심이 더 단단해졌어요. 이제 움직이겠다고요. 먼저 한 일은 공책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낮에 경로당에 나가시는 날 오후를 기다렸어요. 상철 씨는 출근 중이었고 지수는 학교에 있었어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방문 앞에 잠깐 섰어요. 문고리를 잡는 손이 서늘했어요. 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 들어가서 서랍장을 열었어요. 두 번째 서랍 안쪽에 있었어요. 작은 줄공책이었는데 표지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공책을 꺼내서 첫 장을 펼쳤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몇 년 전 날짜였어요. 제가 마트에서 산 물건들의 이름과 가격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가 바뀌면 밑에 선을 긋고 다음 날짜가 이어졌어요. 장이 넘어갈수록 날짜가 최근으로 왔어요. 공책이 한 권이 아니었어요. 서랍 안에 3권이 있었어요. 3권을 전부 꺼내서 첫 장을 확인했어요. 첫 번째 공책이 지수돌 이후부터 시작됐어요. 합가 한 해부터였어요. 저는 공책을 들고 잠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벽에 기댔어요. 공책 3권. 수년치 영수증 내역. 제가 사온 분유, 아이옷, 생필품, 샴푸, 세제, 채소, 고기, 간식.
전부 다 날짜별로 적혀 있었어요. 저는 공책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부요. 그리고 서랍 안에 다시 넣어뒀어요. 원래 있던 자리에 원래 있던 순서대로요. 방에서 나와서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면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안 났어요. 텅 빈 느낌도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마치 오래 찾던 게 드디어 손에 잡힌 것 같은 그 차분함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남짓이 지났어요. 저는 그동안 조용히 준비했어요. 찍어둔 사진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서 파일을 만들었어요. 상철 씨가 저한테 영수증 관련 이야기를 꺼냈던 날짜들도 따로 기록했어요. 당신 이거 왜 샀어? 라고 했던 날. 어머니가 이번 달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하시던데 라고 했던 날. 전부 적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수십 번이었어요. 저는 그 내용들을 A 사용지에 정리해서 봉투에 넣었어요. 봉투를 옷장 안쪽에 넣어뒀어요. 상철 씨가 모르는 칸이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해두고 저는 기다렸어요. 뭔가를 기다린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준비가 됐다는 거였어요. 언제든 꺼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상하게도 그것만으로 마음이 달라졌어요. 상철 씨가 또 영수증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이번 달 마트 영수증이 지난달보다 많이 나왔다고 하시던데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사? 저는 상철 씨를 바라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억울함을 삼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상철 씨,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 영수증을 알고 계세요? 상철 씨가 어머니가 살림 챙기시는 거잖아라고 했어요. 저는 말했어요. 살림 챙기시는 거랑 쓰레기 봉투 뜯어서 영수증 꺼내 보시는 건 달라요. 상철 씨가 눈을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봉투는 옷장 안에 있었어요. 저는 그냥 밥을 먹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열흘쯤 지났어요. 화성 반월동에는 아파트 부녀회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아파트 관련 이야기도 하고 수다도 떠는 모임이에요. 시어머니가 그 부녀회에 꾸준히 나가셨어요. 그날 저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일찍 퇴근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현관문을 열려는데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직 안 오신 건가 싶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부녀회에서 함께 올라오신 것 같았어요. 저는 현관 앞에서 기다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시어머니랑 이웃 할머니 두 분이 나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일찍 왔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이웃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어머, 이분이 그 며느리예요? 오늘 사진 보여주시던 말이 중간에 끊겼어요. 시어머니가 그 할머니 팔꿈치를 툭 치셨거든요. 할머니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시고 황급히 자기 집 쪽으로 가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봤어요. 시어머니가 시선을 피하셨어요. 오늘 사진을 보여주셨다고요. 무슨 사진이요? 저는 그 말을 입안에서 굴리면서 집에 들어갔어요. 장을 냉장고에 넣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저녁 준비를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지수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지수가 학교 친구 엄마한테 문자를 받았대요. 혹시 내 할머니 최순자 씨 맞아? 지수가 왜요? 라고 했더니 그 엄마가 링크를 하나 보냈대요. 동네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 게시글이었어요. 제목이 이랬어요. 부녀회에서 며느리 욕하다가 직접 가계부 꺼내 보여주신 할머니 계심. 저는 핸드폰을 잡은 손이 멈추는 걸 느꼈어요. 게시글 내용은 이랬어요. 그날 부녀회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직접 공책을 가져오셨대요. 며느리가 낭비를 얼마나 하는지 직접 보여주겠다면서 날짜별로 정리된 공책을 꺼내 거기 모인 부녀회원들한테 펼쳐 보이셨대요. 우리 며느리가 마트 직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사드려요. 이게 정상이에요? 제가 매번 체크해봤는데 정말 낭비예요 라고 하셨대요.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공책 이야기를 하시다가 핸드폰을 꺼내셔서 사진도 보여주셨대요. 영수증을 찍어둔 사진들이었대요. 그 자리에 있던 부녀회원 중 한 분이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으셨어요. 공책을 들고 설명하시는 시어머니 모습을 영상으로요. 처음에는 그냥 찍으신 것 같았는데 내용이 내용이다 보니까 집에 가서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에 올리셨던 거예요. 영상에는 시어머니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목소리도 또렷했어요.
공책을 펼쳐 들고 날짜별로 다 적어놨어요. 여기 보세요 라고 하시는 장면이요. 댓글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쓰레기 봉투에서 영수증 꺼내서 가계부 쓰신 거 맞죠? 그 며느리가 마트 계산원이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일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감시인데요. 며느리 입장에선 얼마나 섬뜩했을까? 20회 동안 이걸 하신 거라고요? 글이 빠르게 퍼졌어요. 동네 여러 커뮤니티로요. 옆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까지 공유됐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댓글을 읽다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서럽다거나 기쁘다거나가 아니었어요. 오래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이름을 얻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느껴온 게 예민한 게 아니었다는 것, 내가 감시당해왔다는 것, 그게 다른 사람들 눈에도 이상한 일이었다는 것, 그게 확인되는 느낌이었어요. 상철 씨가 그 글을 본 건 그날 밤이었어요. 상철 씨가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저한테 왔어요. 이거 봤어? 저는 봤어요 라고 했어요. 상철 씨가 어머니가 왜 거기서 그런 걸 말이 끊겼어요. 저는 상철 씨를 바라봤어요. 상철 씨, 나 그동안 낭비꾼이었어요? 상철 씨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마트에서 가족 먹을 거 사온 게 낭비였어요? 직원 할인 받아서 생필품 산 게 낭비였어요? 상철 씨가 눈을 피했어요. 미안해. 그 말이 나왔어요. 크지 않은 목소리로요. 저는 그 말을 오래 바라봤어요. 20회가 넘어서 처음 나온 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사과를 받아서 기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요. 저는 알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다음 날부터 바깥에 잘 나가지 않으셨어요. 부녀회에도 나가지 않으셨어요. 경로당에도 발길이 끊겼어요. 마트에도 혼자 가시던 게 없어졌어요.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분들과 마주치시면 먼저 시선을 피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현관 앞에서 이웃분들이랑 한참 수다를 떠시던 분이었거든요. 그 수다가 없어졌어요. 공책 3권이 서랍에서 사라진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버리셨는지 숨기셨는지 모르겠어요. 집 안에서도 달라졌어요. 제가 마트에서 뭔가를 사와도 시어머니가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얼마야? 이런 말씀이 없어졌어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드실 때도 저랑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상철 씨도 달라졌어요. 그 뒤로 영수증 이야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마트에서 좀 많이 사온 날이 있었어요. 지수 계약 준비라고 이것저것 샀거든요. 상철 씨가 짐을 보더니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는 짐을 정리하면서 그 침묵을 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뭐라고 했겠지 싶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이제 상철 씨가 그냥 넘어가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뭔가를 말하려다가 스스로 입을 닫는 날들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알아요. 겸연쩍은 거예요.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20회 동안 어머니 말만 듣고 아내를 낭비꾼 취급해온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를요. 직접 크게 사과를 하거나 달라진 것처럼 굴지는 않아요. 그냥 조용히 겸연쩍어요. 저는 그걸 충분히 봐요. 지금 저는 여전히 경기도 화성 반월동 같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상철 씨랑 시어머니랑 지수랑 넷이서요. 바뀐 게 눈에 보이게 많지는 않아요. 아침이 되면 여전히 제가 밥을 차리고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시고 상철 씨는 출근 준비를 해요. 겉으로만 보면 그냥 평범한 아침이에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이 집에서 제가 산 것들에 대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 나면 그냥 버려진 채로 있어요. 영수증이 거기서 나와서 날짜별로 정리되는 일이 없어요. 상철 씨가 퇴근하고 들어와서 오늘 마트에서 뭘 이렇게 샀어? 하고 묻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20회를 감시받으며 살아온 사람한테 그 감시가 사라진 하루하루가 어떤 건지는 그 시간을 살아본 사람만 알아요. 어느 날 지수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좀 달라진 것 같아. 저는 그래? 하고 물었어요. 지수가 뭔가 좀 가벼워진 것 같아라고 했어요. 저는 지수 얼굴을 봤어요. 이 아이가 느끼는구나 싶었어요. 말로는 크게 바뀐 게 없어도 이 아이 눈에는 보이는구나 싶었어요. 그것만으로 다 됐어요. 오늘도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마트로 출근했어요. 계산대 앞에 서서 바코드를 찍고 봉투를 넣어드리고 잔돈을 세웠어요. 손님이 수고하세요 라고 하실 때마다 고개를 숙였어요.
퇴근하고 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제가 필요한 것들로요. 아무도 그 영수증을 뒤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요. 집에 돌아와서 짐을 풀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한테는 이게 다 됐다는 거예요. 오래 걸렸어요. 20회가 걸렸어요. 근데 이제 됐어요. 쓰레기 봉투 안에 뭐가 들었든 이제 아무도 그걸 꺼내보지 않아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돼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다 읽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